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 토지 거래 허가제 관련한 쟁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자, 1년에 한 문제 내외가 평균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2문제 나왔나요?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는 단순해요. 그런데 공부량이 엄청 많고요. 작년 문제 중에서는 엽기적인 문제들이 2문제 나와서 손대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는요, 과거에는 부동산 공법 영역에서 시험을 출제를 하다가 법 위치가 바뀌어서 지금 중개사법 영역에서 출제가 된 지는 4년인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해서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저거랑 가야 되죠. 우리 민법 공부했던 거랑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거,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럼 이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 계약의 효력이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데에서는요, 두 사람, 매도인, 매수인 사이, 두 사람 사이에 매매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매매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토지 거래 허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민법 공부했던 개정 가볼까요?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이 허가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은 유효가 아니다. 또 불허가 처분 확정되기 전까지 아직은 무효가 아닌 것을 가리켜서 유동적 무효. 그래서 얘는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아직은 유효가 아니다라고 할 것, 아직은 뭐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유효한 법률 행위였을 때는요,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즉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어떻다? 아직은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요거 하나 기억해 달라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효였을 때는 자, 이미 급부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더 토해내는 거,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자, 매수인이 계약금 돌려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될 텐데,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가 없다. 요 두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0회 때 민법 총칙에서 출제가 됐던 거, 자, 기본적으로 중간 생약 등기라고 하는 거, 이 중간 생약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이 규정이라는 것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간 생약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효,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강행 규정,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세 가지 이슈, 유동적 무효에서 파생되는 거, 첫 번째 채무 불이행,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해제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약 등기 무효, 이렇게 세 가지 쟁점, 민법에서 다뤄진 쟁점이 되겠고요. 자, 이제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허가구역 지정, 요즘엔 거의 구성되지 않았는데요. 자, 옛날 공법 시절에 출제가 됐던 주제예요.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거의 이슈 안 돼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요. 이에 비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느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군구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 시기 뭐라고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포인트 뭐라고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제일 쉬운 주제고요. 그동안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나마 냈던 주제 중에 하나. 그냥 거저준 지문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가구역 지정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뭐라고요? 자,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있다 할지라도 유동적 무효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텐데 일단은 두 번째 자 관련 쟁점들 가서 볼까요? 해서 허가구역 지정 효과라고 해서 허가구역 안에서 소유권 이전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지상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치 않고요.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허가를 해줄 것이냐라고 해서 종류 워낙 많습니다. 이건 이제 일부에 불과하고요. 자, 실소유 목적일 때 허가를 해줄 수 있다. 법에서는 근데 실소유 목적이라는 게 다 법에 다 나열된 것들은 다 실소유 목적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목적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제 답이 되는 주제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두 가지 크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소규모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공법 출제하던 시절에 가장 유력했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뭐라고요? 지금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슈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규모 토지 거래라고 하는 거. 이걸 외우셔야 돼. 해서 통계적으로 한 16년간의 데이터 중에서 공법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답을 뽑았던 게 바로 이 아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에서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제 목적이라는 것은 토지 투기적 거래를 통해서 전매차익 많이 남기는 것, 이걸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소규모 토지 거래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굳이 어떻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숫자 외우셔야 돼.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는 100이고요. 그 밖의 지역 바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녹지 지역 100이어서 그 밖의 지역은 90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주상 공록 등 이걸 우리가 묶어서 도시지역이라 부르고요. 도시적 외지역, 그래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적을 총칭하여 부를 때 비도시지역이라 부르는데 비도시지역에서는 기본이 250이고요. 기본 안 나와요. 그래서 농지 500, 임야 1000이라고 하는 거 이건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해서 이거 다 외워봤자 쓸모없고요. 대부분 시험 문제 답은 지금까지 16년간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답을 뽑는 주제는 바로 녹지 100 이하, 그 다음에 임야 1000 이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거의 문제를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왜 이걸 출제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시적이라는 챕터를 보게 되면 주거지역부터 외우시기 시작하거든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이 미지정 지역이라고 제가 이제 해놨는데 원래 법은 엄청 길어요. 주, 상, 공록 등으로 구분되지 않은 지역. 그래서 길어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녹지 100이라고 하는 것 어떻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녹지 100 이하 어떻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녹지 100 이하 뭐라고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야는 뭐라고요? 1000 이하가 되면 어떻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일단 기본 숫자를 외우셔야 돼. 녹지 100 임야 1000까지는 소규모 토지 거래로 봐서 어떻다? 허가 없이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라 할지라도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첫 번째 암기하실 게 뭐라고요? 녹지 100 임야 1000까지는 어떻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괜히 그냥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응용을 하든 자 맞출 수 있게 녹지 임야 그저 무조건 키워드 뭐라고요? 녹지 임야라고 하는 거
녹지임야라고 하는 거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수용하고 경매가 이해식값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원래 법에 이제 18개가 있는데 그거 다 외울 수 없고요. 자, 시험에 떴던 건 수용과 경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뭐냐면 민법 187조 얘기죠.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 안에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이런 게 있었죠. 상속이라고 하는 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공용징수. 이 민법에서 공용징수하고 이 공법이라든가 중개사법 이런 데서 얘기하는 수용은 같은 얘기가 되게 됩니다. 해서 수용, 공용징수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수용 개시 이래 등기 안에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라고 해서 작년 민법에서 나왔던 건데 형성 판결 또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거 등기 안에도 판사가 이렇게 땅을 쪼개라고 명령,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대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경매에 있어서는 등기 안에도 매수인, 낙찰 받은 사람이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이미 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굳이 허가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하여튼 수용 경매 녹지 100임야 1천까지는 어떻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중개사법 파트 바뀌고 나서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답을 뽑아냈던 것이 수용 경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녹지 100임야 1천이라고 하는 거. 요건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수용 경매하고요. 녹지 100임야 1천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수용 경매하고요. 녹지 100임야 1천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게 쉬워 보이죠? 좀 이따 문제 보면 또 헷갈려. 아니, 이거 제대로 외우셔야 돼. 그 외 관련 쟁점으로서 이거 이제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녹지 100임야 1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땅값이 아주 비싼 지역이 있고 땅값이 싼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면적을 10%까지 비싼 지역은 다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적 180제곱미터 한 50평 내외 될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서울 지역에 그래서 평당 뭐 몇천만 원, 억대까지 가는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매 차익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대 얼마 10%까지 숫자를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공고할 때 주거적 18제곱미터 이렇게 상업적 20제곱미터 공업적 66제곱미터, 녹지 10제곱미터 이렇게 공고를 하면 그 면적 이하로는 어떻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또는 땅값이 거꾸로 아주 싼 지역이 있습니다. 투기적 거래가 우려가 돼서 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되는데 땅값이 아주 싼 지역은 이 면적의 최대 3배까지 늘려서 지정 공고를 할 수가 있다. 요걸로 이제 이슈가 됐던 적이 지금 우리나라에 허가구역 지정 사례가 없습니다. 다 해제가 됐어요. 다 해제가 됐는데 요걸로 이제 용산 쪽에 신도시 개발 얘기 나오면서 그 용산에 그 철도 기지청인가 이거 개발하면서 바로 그 지역 지금 허가구역 지정 한 해 만에 요 근래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어요. 아마 지금 좀 거의 지정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지역은 땅값이 비싸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면적, 기준 면적의 10%까지 다운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몰라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녹지 100임야 1천 이하는 어떻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수용 경매라고 하는 거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이건 제일 중요한 거. 자,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은 중개사법 바뀌고 나서는 안 나왔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 이슈로 삼았던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지금 자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명제는 의미상은 맞지만은 시험 문제로 출제하면 출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토지 거래만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아까 수용 경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당연히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명제들은 이건 한 15년, 20년 전엔 출제가 될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출제를 못해요. 출제 오류 시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용 경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할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기준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실소유 목적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허가 처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일 때 점점점 뭐 농업 목적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고 나중에 이제 기억할 만한 게 현상 보존 목적 이런 목적일 때도 어떻다 허가 처분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뒤에서 이제 논의할 주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 경매액이 보셨고, 그 다음에 자,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토지 거래 허가증을 받게 되면 어떻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앞에서 신고 필증 있으면 어떻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받게 되면 이게 이제 실소유 목적이라는 것까지 확인했고 거래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증 있으면 어떻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반을 묶어서 이슈가 되는 게 증 있으면 어떻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논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용 의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이게 아직은 요 근래 시험에서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전통적으로 나왔던 주제. 자, 기본적으로 다 2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용 의무 기간 기본적으로 몇 년? 2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 매수인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고 나서 등기 넘겨받고 지 멋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아니요. 일정 기간 이용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년? 2년. 근데 현상 보존 목적일 때는 5년 이렇게 갑니다. 사실 4년짜리 하나 있는데요. 겁나 길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다 됐을 때 공부하고 할 일 없을 때 그때 4년짜리 하나를 보든가 말든가. 근데 출제 기술상 지문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4년짜리는 내기가 곤란해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용 의무 기간 기본적으로 다 모르면 몇 년? 2년. 그 다음에 현상 보존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몇 년? 5년. 그래서 이 현상 보존 목적의 의미는 그런 식이에요.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게, 야,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없는 것 같던데, 하도 이제 시국이 어려워가지고, 그 주남저수지 뭐 이런 데 있습니다. 해서 겨울철 되면 이제 철새들이 개떼처럼 날아들고 뭐 이런 동네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자, 저거죠. 밖에서 보면 그 TV 화면 이런 거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겁나, 웅장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새들이 말이에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이렇게 예의 바른 애들이 아니거든. 오다 가다 지들 생각난 대로 짓거리거든. 그래서 어떻게 밑에 차 있으면 차가 다 부식이 되고 등등등. 그래서 뜯는 분들은 거기다 이제 농약 절인 콩을 가지고 확 뿌려버리지. 뒤져버리라고. 그래서 걸리면 이제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그래서 지금 현상 보존 목적은 뭔 얘기냐면 환경 관련 단체 등에서요. 걔들 먹이 주려고 땅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땅을 뭐 이용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겨울철에 콩 같은 거 놔두기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얼마? 5년 동안 이용할 의무가 있다 해서 자, 이게 옛날에 이제 기간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자, 문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게 이행강제금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행강제금은요, 우리 법 체계 하에서 하나, 둘, 셋, 세 군데서 출제가 법에 나와요. 우리나라 전체 법 중에서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되는 게 중개사 파트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영역에서 이행강제금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농지에 대해서 농지를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농업 목적 외 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때 이행 강제금 부과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중에 100분의 20 이런 숫자가 출제 포인트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요. 100분의 20 그리고 건축법 파트에서 자,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폐율, 용적률 등등등을 위반을 하게 되면 뜯어 고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제도 제가 오다 가다가 그 인터넷 기사 하나 봤는데 강제 이행금 이렇게 써놨어요. 신문 기사에 강제 이행금을 때려맞게 된다 해서 겁나 무식한 새끼들입니다. 강제 이행금 없어. 이행 강제금이 있어도 해서 나중에 좀 공부가 되신 상태에서요.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완전 미친놈들 많습니다. 법에 전혀 없는 말을 그냥 내킨 대로 써. 법에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제도는 있지만은 강제 이행금은 없다고. 근데 신문 기사에 보면 강제 이행금을 때려맞게 됐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다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있을 수 있을 테다. 지금 이제 제가 법 관련한 기사는 제가 이제 보면서 이게 뭐가 틀리고 맞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환경 관련한 공부하는 친구 얘기 들으니까 환경 관련한 기사는 99.99%가 다 개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충 얼버무려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용을 점점 알게 되면 신문 보다가 욕 나오게 돼서 하여튼 이행강제금 외우셔야 돼요. 자, 농지법은요, 1년에 1회 100분의 20. 농지법은 1년에 1회 100분의 20. 그 다음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되게 될 것이고요. 금액이 좀 달라져요.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갑시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럼 뭐라고요? 100분의 10. 이 문제는 길어가지고 아마 괄호기 문제로 예상을 한대요. 그 다음에 임대하기도 얼마? 100분의 7이라고 하는 거. 목적 변경하면 뭐라고요? 100분의 5 해서 임대는 그런 거죠. 자, 이용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다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용을 해?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줬다. 그러면 100분의 7이고요. 개 키우기를 허가받았다가 소 키우다 걸리게 되면 100분의 5라고 해서 요건 이제 숫자만 물어보는 키워드.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같이 이제 부과 횟수 등에 관한 주제, 좀 이따 문제 좀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게 되는데, 자,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고요. 뒤에 나중에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5년 동안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1년 차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겁니다. 금액은요, 방치, 임대, 목적 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텐데 한번 부과했어요. 안 낸 상태에서 2년 차가 됐는데 또 이용을 안 한다.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근데 3년 차에 또 부과하려고 가서 보니까 갑자기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 새로운 부과는 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기존에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어떻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내게 된다. 해서 자, 기존의 이행강제금, 이미 부과됐던 건 언제든지 받아내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부과만 중지하게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주제에서 일단 간단한 거, 자,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기는 토지거래 허가증,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거, 검인 의제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문제 가지고 봐야 되고, 선매협의라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매협의라는 주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선매협의라는 주제는 다르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부동산 학개론 얘기를 잠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 파트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접적 개입 방법과 간접적 개입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직접적 개입 방법에는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뭐가 된다? 직접적 개입 방식이다 해서,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라는 얘기는 수요자 또는 공급자,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직접적 개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수용제도, 정부가 보상금 주고 땅을 강제로 뺏어내는 것을 수용제도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선매협의라고 해서 이런 논리구조야.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렇다할지언정 이 두 사람 간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 거래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이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하러 시군구에 가게 됩니다. 시군구청장이 보니까 매도인에게 야야 매을한테 팔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보는 게 어때? 이때 우리란 것은 주로 토지공사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팔아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가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요.
공익사업용 토지다라고 했을 때, 이건 듣고 버리는 거예요. 공익사업용 토지다라고 했을 때, 이때 뭘 할 수 있다고요? 선매협의로 돌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과거에 갑이라는 사람이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을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다. 이번엔 짠하고 매도인의 집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 얄밉잖아.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자, 선매협의로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이게 선매협의제도.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 내가 금액에 팔게라고 하게 되면 선매협의가 성립되게 될 것이다. 근데 매도인 마음이죠. 자, 토지공사한테 팔든 말든 자기 마음이니까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다시 원점 돌아가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의 문제가 나온다. 학교론 파트에서는 이렇게 냈죠. 선매가 성립하지 않게 되면 지금까지 2번인가 3번 다 뽑았어요. 바로 수용할 수 있다. 아니고요. 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선매 가격 굳이 낸다면 이게 하나의 이슈. 원칙은요, 바로 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해서 대부분이죠. 감정가.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공부할 때도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이라는 것은 감정가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출제 이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라고요? 예외 파트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선매할 수 있다. 해서 사연을 보니까 원래 시군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수할 때 그 토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게 될 텐데 혹시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가보다 자 낮다라고 하면 이때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뭐 많이 나온 주제 아니고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슈가 됐던 주제가 이 주제인데 하여튼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선매 가격이라는 것은 감자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 전반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텐데 이제 문제 가지고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다만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 문제가 뭐 말도 못하게 이상하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문제 두 문제 다 이상하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접근해 가실 때 그걸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얘들이 뭘 내든 간에 자 외울 수 없는 영역을 출제를 하게 되면 그냥 비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자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자 30회 나왔던 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군수는 최초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뒤쪽은 맞는 얘기인데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 일단 패스. 2번 지문요. 시장은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아까 이용 의무 기간이라고 하는 게 2년짜리가 있었고 5년짜리가 있게 되는데 그건 이용 의무 기간 지나면 더 이상은 다 부과할 수 없다. 또는 이용을 했을 때 부과할 수 없다. 해서 2번은 일단 틀린 표현. 3번 시군구청장은요.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자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됐던 이행 강제금은 어떻다 징수해야 된다 해서 3번을 무난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뒤에 문제랑 비교해 드릴 텐데 자 다시요. 이행 강제금 지금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떻다?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부과를 한 2번 했는데 3번째 차에 부과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용을 하고 있으면 더 이상은 부과를 할 수가 없다. 또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도 어떻다?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이미 부과됐던 이행 강제금은 어떻다? 징수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인데요. 이 3번 내용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미 답이 됐던 주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까다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구성이 됐는데 답은 항상 쉽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4번 가볼까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자, 직접 이용하지 않고 키워드 임대한 경우 나와 있죠? 이때는 뭡니까? 100분의 7이라고 하는 거. 임대는 뭐라고요? 100분의 7.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얼마? 100분의 5. 그래서 지금 30회 때 이행 강제금 부과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서 꼬리를 물게 되면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얼마?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이거 낼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냈던 문제에서요, 약간씩 난이도 올려가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국토부장관에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틀렸어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누가 되면 시군구청장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이의 신청도 당연히 누구한테 든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소설이야, 소설. 이런 문제 더럽게 어려운 거야. 아무리 법을 봐도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거의 무너져버리는 문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예요. 왜냐면 기존 문제, 29회 때 문제 좀 이따 분석이 드릴 텐데 거기서 계속해서 구성 쟁점 삼아냈던 게 뭐라고요? 바로 이미 부과된 부분은 끝까지 징수를 하지만은 새로운 부과는 중간에 이용을 하게 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쟁점을 가지고 답을 구성해요.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여기 1번 같은 게 너무 어려워. 최초의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 징수할 수 고치지 마시고요. 1번 거의 캐치하기 어려워요. 2번, 3번 정도죠. 이용 의무 기간이 도과되게 되면 그때는 이용 안 해도 되니까 바로 이때는 지금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행을 하게 되면 너 이용해 라고 했을 때 이행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지만 기존에 부과했던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30회 때 이 답이 됐던 주제는 뒤에 문제 보면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30회 때 문제 토지거래 허가제 더럽게 지저분하게 구성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 주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1회 때 문제에서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서 우리 문제 보실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출제하는 것들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상 높은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주제가요. 이 문제가 되나요? 지금 보게 되면은 8회 때 문제 가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간단한 거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는 거저주는 지문입니다. 거저주는 지문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억번호는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밖에 나가리가 안 되는 거라. 두 번째, 경매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 경매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있었죠? 수용 경매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수용 경매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니은번도 오름표 기억 들어가야 되고 니은 들어가야 되고 해서 일단 3개로 축약이 되고요. 자기 거주점 수경지 끄트머리 이용해야 된다. 몇 년간? 2년간 이용을 해야 된다. 맞죠? 다 2년간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상 보존 목적만 몇 년? 5년. 나머지 모르면 다 몇 년? 2년 동안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해서 디귿번도 옳은 표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3번하고 5번 중이구나. 그 다음에 리을번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즉시 중지하고 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됐던 이행 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그래서 이 리을번이 틀려서 답은 몇 번? 3번. 문장 분석해 볼게요. 28회 때 나왔던 거 4개 명제를 만들어주면서 틀리게 뽑았던 것이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중간에 이용을 안 하다가 이행 강제금 몇 번 때려 맞고 그 다음에
이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과거에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어떻다? 징수해야 된다. 이 얘기가 이걸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세팅을 했었거든요. 이게 28회 때 문제예요. 근데 아까 30회 때 문제를 가서 보면 다른 거 모르겠고 3번 지문. 자, 이행명령을 이행을 하는 경우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된다. 다만 새로운 부과는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 느껴지시죠? 똑같잖아요. 1번 지문도 겁나 어렵게 구성했고 토시 되게 까다롭게 구성했는데 28회 때 문제를 소화를 완벽하게 한 사람은 30회 때 문제를 당연히 맞출 수밖에 없게 세팅을 해준다고. 그래서 28회, 30회 문제를 다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지금 이용 의무 기간 나왔죠? 나와 있잖아요. 다 2년, 현상 보존 목표만 몇 년? 3년. 이 주제에 하나 기억을 했고, 경매 나왔죠? 수용 경매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즉,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문제, 제가 앞에서 녹지 100이며 1천은 과거에 공포할 때 겁나 많이 나와서 이걸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뭐 새로운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 정도는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 28회 문제하고 지금 30회 문제, 결국은 수험생이라는 게 이게 회차 분석 안 하고 이제 막연하게 외우시면 양이 너무 늘어나고요. 28회 문제하고 30회 문제, 결국은 답을 뽑는 주제는 어떻다고요? 다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외우셔야 된다고. 뭐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답이 됐던 주제라도 자꾸 외우려고 하셔야 돼. 그게 숙달이 되게 되면 이 30회처럼 문제 대단히 까다롭게 1번 같은 것들 읽다 보면 대충 맞는 것 같아. 엄청 실이 어렵게 구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 시간에 이걸 법을 다 외워가지고 캐치를 해낸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딱 보면 딱 보면 딱 이게 떠야 되는데 결국은 답은 무난하게 구성을 했고, 그 다음 같이 다시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게 지금 아까 이용 의무 기간을 가지고 하나 쟁점 삼았고, 이행 강제금 부과 금액 나와 있죠? 우리 다 외우셨습니다. 방지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용 의무 기간 다 2년인데 현상 보존 목적 얼마? 5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숙달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8회 30회 때 문제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찍는 문제예요. 자, 29회 때 문제. 자, 보면 잘하면 찍어낼 수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성명, 주소 등 당연히 허가 신청서에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이거 당연히 써야겠죠. 우리 토지 거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라고요. 이거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자, 개공의 성명, 주소, 일단 유보. 세 번째,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종류 해서 아까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라. 나는 지상권 설정을 하겠다. 나는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소유권이 될지 지상권이 될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줄 것.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서. 이거 뭐냐면은 매수인이 이 토지를 현상 보존 목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든가 매수인이 이 문제의 토지를 농업 목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든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목적들을 예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나와 있어요. 일단은 이 문제에서 찍어보셔야 돼. 찍어보셔야 되는데 이건 외워서 이 내용을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요 2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개공이 없을 수 있잖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누구야?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가는 거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가는데 개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다고.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이 실소유 목적으로 이걸 취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가 처분을 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개공의 존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소유 목적이라는 게 지금 투기 목적이 아니다.
있는 돈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토지를 사서 이렇게 이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사실 이건 외워서는 풀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개사법 등에서도 아무리 많이 맞아봤자 8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찍어서 맞춰서 결과가 좋은 건 별개의 문제로 이건 다 배제하고 가실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풀기 어려웠던 문제, 29회 때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이 문제가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에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받을 경우 매수할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 30회 때 죽으라고 낸 문제. 자, 요거 못 풀어요? 그냥 또 찍어보겠습니다. 그냥 훈련하시는 거야. 지금 뭐냐면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시군구청장한테 사달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려 죽여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봐야 될 텐데 찍어야 돼요. 자, 지자체 가능할까요? 한번 찍어보십시다. 어차피 찍는 거야.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 니들이 사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에 지자체가 포함이 될 것이냐? 그럼 모르면 그냥 니은, 기업, 자, 니은, 기업 나와 있지? 해서 일단은 지자체는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지. 한국은행, 지방공사, 석유공사,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답이 2번 나와 있어요. 편집이 잘못되어 있나? 기업, 리을, 그 다음에 비읍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답을 알고 나서 이제 물론 뭐 양은 훨씬 많아.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게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한 15개 돼요. 그걸 외울 수가 없다고. 이걸 자세히 볼 필요도 없고 봐봤자 의미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했나? 연필 굴리시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건 답 안 나오는 문제에서 이게 지금 30회 때 문제가 두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무난하게 지난번 28회 때 나왔던 주제를 그대로 끌고 들어왔고 이 아이는 엽기적으로 구성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모두 고르시에서 답 5번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이건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공법에서 쓰인다고 그랬어요. 공법에서 쓰인다고 그랬다고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공법은 시험 범주가 워낙 넓어가지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야 할 때 5번 이게 되게 많은데 중개사법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양이 적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외워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해당한다, 옳은 표현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답 5번. 이건 공법이라는 과목의 특징이고 중개사법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답은 일단은 2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까지가 토지 거래 허가제. 그래서 두 가지 기본 주제. 자,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허가 구역 안에서 토지 거래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주요 이슈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에 녹지 100 임야 1천까지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수용 경매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토지 거래 허가 받게 되면은 이용 의무 기간 기본 2년 현상 보존 목적 5년 이용을 하지 않게 되면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이고요.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 중간에 이용을 하게 되면 서로 새로운 부과는 금지가 되지만 기존에 부과했던 부분은 어떻다? 끝까지 징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선매협약이 나올 가능성 낮아 보이는데요. 이 매수 청구가 나왔으니까 혹시 선매협약이 나올지도 모르겠어. 다른 거 다 빼더라도 허가 신청서에 적힌 금액. 다만 부동산 합계론 영역 가게 되면 그 얘기 나와야 돼요. 선매협의가 되지 않게 되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원점에서 판단하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거래 가지고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얘기 보겠습니다.